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뭐 당내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 간에도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확고한 안보관 또 한미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너무 확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처럼 김정은 눈치 보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또 경제적 지원 같은 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퍼주기라든가 머리 숙이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최근에 확고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6일 67회 현충일 전후해서 현충일 기념사도 있었고 또 북한에서 5일날이죠. 탄도미사일 뭐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막 쏘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안보관이랄까 대북관 이걸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국민들도 좀 안도하는 그런 기류인 것 같아요. 정상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북한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지금 이제 미사일 6발 쏘니까 우리도 미사일 쏘고 8발 팍 쏘아댔죠. 그리고 또 실제로는 보니까 우리가 뭐 1,500발 정도 쏠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합치면은. 그러니까 뭐 거기서 도발하면은 응징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원칙을 이제 중시하고 가는 거 그건 뭐 대단히 이제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당연한 일을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당연한 게. 근데 다시 이제 정상화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유공자들 또는 현충원 찾아서 이제 참배하고 중앙보훈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6일날 이제 국가 유공자들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겁니다. 아니, 북한이 ICBM에 미사일 쏘아도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하고 도발이란 말도 못 꺼냈잖아요. 김일성이가 나와갖고 한마디 하면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삶은 소대가리 그렇게 비난하고 비아냥을 거려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누구 바꿔라 장관 바꾸라면 다 바꿔봤잖아요. 국방장관도 바꾸고 외교부 장관도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그 현충일 기념식에서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또 그동안 6.2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못했잖아요. 확고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25는 공산세력 북한의 침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한 것 아닌가. 그동안 문재인은 뭐 현충일이다 뭐 3.1절에 어찌고 보면은 그 김원봉이만 떠들어댔잖아요. 김원봉 열사에 무슨 뭐 가서 술 한잔 바치고 싶다 뭐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 그런 소리는 쏙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9일날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해서 그 유족들 또 생존자들 연평해전 그 희생자 유족들 2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이제 오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최원일 천안함 함장,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여기는 이제 생존자 예비역 전후회장을 맡고 있는 젊은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함지뢰 때문에 이제 이 무릎 아래가 이제 절단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 이제 또 하고 또 희생자 가족, 그리고 이제 서해수호 순국 장병 유족. 이렇게 따로 다 이제 만나는데 여기 이제 민평기 상사 모친으로 그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 이렇게 물었어. 사실은 이제 그때 김정준 여사도 좀 이렇게 째려보는 째려봐가지고 사진이 나왔죠. 윤청자 여사. 이분은 참 대단한 게 대단합니다. 유족 보상금과 성금 자기한테 들어온 성금 1억 898만 원을 해군에 기증했습니다. 그렇죠. 기관총 16정을 우리 이제 함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이제 분인데 이런 분들 이제 초청해서 이제 식사하고 또 17일에는 유공자 가족 150여 명을 초청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오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훈병원 방문해서 6.25 참전 유공자 박운옥, 정인배 씨, 월남전 참전 유공자 손상호 씨, 조한태 씨 이렇게 이제 만나봤는데
이게 이제 그 중앙보건병원 방명록에 영웅들의 헌신 위에 자유 대한민국이 써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원칙,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돌보겠다는 원칙을 확실히 한 것 같고요. 이제 눈길을 끄는 거는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다 동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현충원 찾아가지고 이제 추모사를 하고 추념식 참가를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우비 입고 투명 우산 쓰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 추념사 하러 이제 윤 대통령이 나갔다 들어올 때 이제 이 우비 벗고 입고 하는데 막 옷에 비가 이제 떨어졌는데 좀 챙겨주고 그러시더구만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그리고 또 비살이 거세지니까 이렇게 모자도 씌워주고 이런 다정한 모습을 지금 보였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보훈병원 위문방문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한 거죠. 이제 이때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취임식 때 그때 말고는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그 행보가 좀 더 이제 다양해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유공자들하고 식사 같은 데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또 그 처가 쪽 그런 문제로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이력 논란이 붙으면서 그때는 그냥 아내로서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그림자 내조를 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점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랄까 그 보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드로서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인상이죠. 근데 이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완전 내조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제 김건희 여사는 지나친 공격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을 좀 표절하고 또는 이제 그 자기의 경력이나 학력을 좀 이렇게 과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과를 했고 그다음 도이치모터스 그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전에도 여러 번 그 불기소됐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다 이제 조사가 진행되니까 그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 거꾸로 우리가 보면 이제 첫째 이제 젊은 여성, 12살이나 차이 나는 이제 젊은 여성이고 아이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초의 그 제대로 된 직업 커리어 우먼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된 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좀 질투심 같은 것도 있고 또 지나치게 이제 이 사람 자체가 뭐 술집 출신이라는 얘기도 그런 건 뭐 줄리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저도 뭐 아닌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은 그 대선 그 치열한 과정 속에도 어떻게 한 사람도 증인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뭐 이대 이런 명문대도 아니고 사실 조금 약간 이제 이름이 약간 약한 대학을 이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얕보는 어떤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왜 이제 그 퍼스트 레이디의 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글로벌 시스템이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질 그렇죠. 바이든, 뭐 굉장히 남편보다 그냥 더 활동적이에요.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러면 부부끼리 만나야 되고, 뭐 영국, 뭐 일본. 이번에 보니까 일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갔을 때 그 총리 부인이 기모노 입고 말이죠. 그 식탁에서 그 서빙하는 모습을까지 했죠. 그거 왜 하냐? 차대접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좋은 인상을 줘서 사실은 그 바이든이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친밀 관계를 이제 유도한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은 주로 이제 큰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도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아까 보훈병원 같은 데 가서 방문한다든지 이런 활동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부인은 선출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선출되면 남편은 퍼스트 허즈번드, 부인은 퍼스트 레이디 해가지고 의전설 1위에 무조건. 그게 이제 그만큼 그 사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된 거는 비판받고 잘못된 거는 사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 그 과정대로 가더라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대선 당시에 워낙 이제 비판이 거세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2부속실 없애버리겠다. 예. 그래서 원래 부속실 두 개가 있습니다. 1부속실, 2부속실. 1부속실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예, 보좌하는 보좌 업무고 2부속실은 영부인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예. 근데 김정숙 여사는 사실은 오히려 김정숙 여사 한 거 보면은 뭐 온갖 외교 활동에 참여하고 제2부속실에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까지도 혼자 방문하고 혼자 다녔었습니다. 갖고 자기 아는 그 디자이너 예. 의 딸을 막 부속실 직원으로 채용해서 난리를 치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옷값이라든가 이런 게 수억 대 옷값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문의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와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박지원 씨가 귀신같이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씨가 영부인으로서 할 일이 있고 네. 그게 품격에 맞는 그런 애우를 해야 한다 해갖고 또 한 사람 착 말아 올리는 그분은 아주 그런 데는 아주 달인입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발휘를 그러니까 하는 남들은 지금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어디 이제 대통령 부인한테 뭐 줄대가지고 아부하냐 이런 말 들을까봐 그 말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보고 이혼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달라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고 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아주 상당히 기분 좋았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를 그래갖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우리 네. 둘이는 수지 맞았다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메리드 업인데 예.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훨씬 좋은 여자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잡아챘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잘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봤으니까 메리드업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이 필요하냐면 가서 자그마한 선물 같은 것도 늘 주고받아요. 정상회담 같은 거 하면 그럼 선물도 골라야 되는데 뭐 비스가 고르게 하기보다는 부인이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시 전문가예요. 미술 전문가. 한국 최고의 전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이제 문제됐다고 느끼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제 주말에 방문해서 잔디밭에 사진 찍고 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이 대단히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낌상 볼 때 그 사진은 전부 김건희 씨가 데리고 있던 그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미술적 예술 사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직 이제 대통령실이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또 주말에 가니까 자기 직원을 데려가서 사진 찍게 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왕왕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진 전문가를 대통령 부속실 같은 데 뭐 고용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찍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리리스하는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이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편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차라리 일었죠. 이번에는 제대로 사진 찍고 제대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민은 여전히 비판합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그 우리 중앙일보 남정호 기자가 버킷리스트 채우러 가는 거 아니냐고 조지고 책도 냈잖아요. 칼럼도 쓰고. 그래서 그런 비판대로 받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퍼스트 레이드로서 행보가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코바나 컨텐츠 대표도 5월 31일에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가지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행보를 보여왔고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전직 영부인들도 한번 예방을 하고 싶다. 특히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를 좀 보고 싶다는 그런 뜻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큰 나란 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만 정말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좋은 스텝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공식적인 시스템 속에서 좋은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가 벌써 이슈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다니면 이 사진을 보고 뭐 신발은 뭐냐, 뭐 옷은 뭐냐, 대박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는 미디어 스포트라이트를 그 정도 받는다는 국민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실은 쓸 수 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날에도 보면 원래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줍깅이라고 하더라고요. 줍깅. 그러니까 이제 한강변에 가서 요새 이제 야외 활동 시작되니까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그럼 하려고. 이제 부부가 열심히 쓰레기 줍고 하는 게 미디어에 노출되면 사실은 국민들한테 좋은 영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너무 등한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절로 떼놓으라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됐으니까 이제 이걸 정상화시키는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집무실이 19일 날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5층에 있는데 2층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 5층에 그 대통령 현 집무실이 비잖아요. 그거를 이제 접견실로 만드는 모양인데 거기를 이제 그 대통령도 쓰고 김건희 여사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용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 대통령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외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 별로 안 해도 좀 작은 나라에서 방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맞죠. 다 부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부인까지 다 상대하기 어렵잖아요. 부인은 그냥 대통령 부인이 상대하고 그렇죠. 뭐 관광 안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빨리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안 하는 척하면서 할 게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죠. 국민한테 깨놓고 이제 뭐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이제 불가피하다. 그래서 가급적 뭐 어떤 그 기준 안에서는 하겠다 이렇게 깨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같이로 제2 부속실, 뭐 부속실장도 있고 뭐 직원들도 많이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지만 한 2명 정도의 담당 행정관을 배치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5층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식 2층으로 내려오면 그가 비니까 그거를 접경실 내지는 대기실로. 김건희 여사가 가면 어디가 있을 할 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공개된 거 봤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그냥 대통령 영부인실 해가지고 뭐 방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뭐 접견실까지 막 크게 붙어 있고 엄청났죠 사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박홍근 원내대표가 쌍지팽이를 들고 나섰더라고요. 제2 부속실로 없앤다고 이렇게 공하게 했는데 그것을 아주 파기를 했다. 그래 놓고 제2 부속실을 사실상 만들면서 그것을 공약 파기라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접견실이니 대기실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록이말하는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댔는데요. 물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공약 파기라고 야당으로서는 주장할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거창하게 그 김정숙이 있던 그 영부인 가장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관광객 위주로만 어마어마한 그런 영부인 그런 실보다는 뭐 가볍게 와서 오면 어디가 있을 때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외국 정상이라든가 부인들이 오면 같이 만나서 차 한잔하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공간으로 뭐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청와대가 워낙 좋았던 거죠. 청와대가 그 관저와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실로 옮겨오면서 이런 불편이 생긴 건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부인과 이번에 또 보니까 부통령 남편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미국 부통령 부인 그렇죠. 남편이 뭐 부통령이 선출됐지 남편이 선출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대신해서 가서 사실은 그 대신 외교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미 불가피한 거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거는 아주 소화적인 비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워낙 그 대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되고 뭐 술집 여자 작부라고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서 빨리 개선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뭐 그 그러니까. 대신에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거 다 임명해가지고 감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쪽은 뭐 그냥 5년 동안 그것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사실. 한 사람도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장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또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퍼스트 레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좌 기능도 또 기구랄까 이런 거 인원이랄까 이런 것들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부으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공약이라고 해서 100% 아니 문재인이가 뭐 공약 지킨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안 지켰죠. 취임사에 나온 30 몇 가지 공약 중에 딱 하나 지킨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 것 그거 외에는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 셀프 공약 파기다, 지록임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욕을 먹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실은 그 양반이 오랫동안 권력을 봐왔던 사람 아닙니까? 또 영부인의 역할이 뭐라는 걸 확실히 아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7위 국가로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품위 없이 영부인 또 퍼스트레이드를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옳은 지적이죠. 맞습니다. 예.